너는 크러스티 크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어? 사실 크러스티 크랩은 맥도날드나 버거킹과는 전혀 달라. 크러스티 크랩은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이야.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밝힐 거야. 크러스티 크랩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 준비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 바로 크러스티 크랩의 구조나 지도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법 같은 게살버거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토대야.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진짜 팬들은 이 지도에 게살버거 금고가 없다는 걸 알아챌 거야. 분실물 보관소 같은 곳이나 우리가 시리즈에서 봤던 다른 장소들도 없어. 하지만 걱정 마. 소수만 눈치챈 설명이 있어.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항상 존재하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공용 구역들을 봐야 해. 모든 것은 스폰지밥의 주방에서 시작돼. 그곳에서 그는 게살버거를 준비하고 요리하지. 그리고 그 버거들은 창문을 통해 징징기의 스테이션으로 전달돼. 여기서 징징기는 주문을 받아서 바로 스폰지밥에게 전달해. 가끔은 징징이가 게살버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폰지밥이 직접 나눠주기도 해. 손님들은 식당 구역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곳이 집게리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야.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집게 사장은 사무실에서 돈을 세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어. 반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곳은 시리즈에서 아주 상징적인 순간들을 포함해 여러 번 등장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업체들이 들어와서 게살버거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내려놓는 뒷문이 있어. 간단하지,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 꼬마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은 너희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거야. 지도에 나오지 않은 크러스티 크랩의 다른 구역들은 설명하기가 좀 더 복잡해. 그리고 사실 돈 칸그레오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겨진 장소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의 비밀차고나 생산 실험실 같은 곳이지. 계속하려면 우리는 이해해야 해. 크루스타서 카스카루도 마치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세트처럼 보여. 가끔은 나중에 그냥 사라지는 장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냉동고가 있지. 칼라마르도가 해양 아이스크림이 되어 미래로 여행을 떠났던 그 냉동고 말이야. SB 129 에피소드에서 나왔지. 처음에는 이 냉장고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대해 궁금해했어. 하지만 더러운 게살버거 에피소드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또 위생검사관을 죽였다고 생각한 장면에서 냉장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주방 맨 뒤에 있어.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 하지만 자연의 부름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이 해파리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이것 좀 보세요. 스폰지밥이 바로 바깥이 보이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냉동고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렇다면 냉동고는 실제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감안하면 찾는 건 정말 쉬울 텐데 그냥 그 뒤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본 바로는 냉동고는 며칠 동안 사용할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이 냉장고가 전기를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칸그레오가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아마도 돈 칸그레오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고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쌓여있고 냉장고가 크리스마스 조명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면요? 이게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크랩버거 금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금고는 정말로 물리법칙을 무시하죠. 이것의 높이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금고는 너무 거대해서 스폰지밥의 설정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금고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이 금고의 용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곳은 대량의 게살버거를 저장하는 장소로 보이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게살버거를 저장해야 할까요? 실제로 게살버거가 너무 많아서 집게 사장은 스폰지밥을 해고하거나 몇 달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게살버거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게 사장이 다시 태어나다 에피소드에서 게살버거도 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주 심하게 상해서 집게 사장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는 스폰지밥의 꿈처럼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징징기의 악몽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게살버거 금고는 사실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짝퉁 게살버거 집에는 식당과 연결된 피클 창고가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방 뒤쪽에도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편에서는 화장실이 있어야 할 곳에 세 번째 창고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이라면 이 창고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론을 내놓는 동안 우리는 크러스티 크랩의 금지구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칸그레 모비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돈 칸그레오는 그걸 어디에 보관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어둡습니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비밀 계단을 통해 2층을 내려가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꺼내려면 엘리베이터와 식당 창문 밖으로 나가는 몇 개의 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와, 이게는 정말 세금을 잘 피하는군요. 만약 차고를 지었더라면 땅을 사고 포장하고 건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모래를 파서 정부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곳을 짓는 게 훨씬 쉬웠겠죠. 하지만 어두운 장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실험실에 대해 말해야겠죠. 그 위치는 스폰지밥의 그릴 바로 오른쪽 집게사장 사무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혹시 사무실 뒤에 있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 실험실에도 역시 설명이 있습니다. 원래 아레니타는 새로운 종류의 게살버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죠. 아마도 이 실험실은 그날 하루만 사용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돈 칸그레오 사무실 뒤쪽 공간이 비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소각실은 어떻게 됐죠? 스폰지밥에서 밥 에스폰자가 옆으로 점프하더니 갑자기 햄버거를 태우는 방에 있던데요. 그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 칸그레오가 왜 햄버거를 태우고 싶어 하겠어요? 그는 썩은 햄버거도 버리기 아까워서 직접 먹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각장도 공식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시실은요? 그 감시실은 냉장고 안에 숨겨져 있었죠. 아마 돈 칸그레오가 엄청난 절약을 했을 때 냉장고와 함께 버려졌을 거예요. 돈을 더 쓰지 않으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러스티 크랩의 범죄자들이 자주 침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들어와서 훔치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은 플랑크톤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시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그냥 걔 사장이 쓸데없이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을 남겨뒀습니다. 애니메이터들이 크러스티 크랩에서 저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뒷문은 말 그대로 모든 에피소드에서 한 곳에만 있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크러스티 크랩 정도 크기의 모든 식당에는 뒷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애니메이터들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뒷문은 크러스티 크랩에서 위치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뒷문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위치가 바뀌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크러스티 크랩이 새로운 에피소드에 나올 때마다 항상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시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에피소드에서 식당 뒤쪽을 보면 밥과 패트릭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벽이 집게 사장 몸통보다 더 매끈합니다. 뒷문이 없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징징기가 게살버거에 집착할 때 갑자기 뒷문이 생깁니다. 붐! 원할 때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뒷문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크러스티랜드에서는 그 문이 금속으로 바뀌고 창문도 반대편에 있어요. 와, 댓글로 남겨줘. 너도 이 디테일을 알아챘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크러스티 크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야. 여러분은 이 유명한 레스토랑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댓글로 어떤 스폰지밥 영상을 더 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